원래 그 대학 중용은 예기의 한 편에 속했습니다. 이제 대학은 예기의 제 42편이고 중용은 예기의 제 31편이었습니다. 예기 속에 있는 그 한 편 한 편의 글이었는데 송나라 때 물론 이제 당 말기부터 이제 조금 대학 중용을 중시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정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대학 중용 논어맹자에서 사서로 이제 그 체계를 만든 것은 송대 성리학자들입니다. 송대 성리학자들이 대학 중용 논어맹자 순서는 대학 논어맹자 중용 해가지고 성균관에서 나온 경서에 보면은 이제 대학 논어맹자 중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를 공부할 때도 대학 논어맹자 중용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송대 성리학 이전에는 어떻게 그럼 유학을 공부했느냐 하면은 성리학 이전에는 그 기본 텍스트가 육경이었습니다. 육경 하면 다 아시죠? 시경, 서경, 역경, 시서역, 예악, 춘추, 예기, 악기, 춘추, 시서역, 예악, 춘추. 물론 이제 악경이라고 하는 건 아예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도 그냥 시서역, 예악, 춘추 해서 육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악경은 사라진 지 오래돼서 사실 본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얘기 속에 나오는 악기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악기편의 내용이 이제 아마 악경의 일부였거나 하지 않을까. 혹시 또 이제 그 악기편이 악경이 아닐까 뭐 이렇게 짐작도 합니다만은 송대 이전에는 이제 유학하면은 이제 육경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육경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은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육경의 내용은 중국 고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주 시대 이르기까지의 시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시를 채집해 놓은 것이고 시경은 그렇고 서경이라고 하는 책은 이제 그 당시에 역사서고 요순 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에 대한 기록이고 또 얘기는 주나라 때 이제 예법에 대한 기록이고 역은 바로 이제 또한 그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 철학 아마 동아시아 철학 특히 이제 우리가 중국 철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불교가 들어오기 전 중국 고유 사상을 치면은 유학 사상과 이제 노장 사상이 있는데 도가와 유가의 공통의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어떤 근원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철학의 원형 아마 여기라고 한 책은 동아시아 철학의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는 아마 저기 복희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왕 공자로 이어진 그 바로 점서이자 철학서가 이제 역경이고 춘추는 이제 노나라 역사고 해서 전체적으로 주나라 문화에 대한 기록이 육경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때만 와도 벌써 시대가 송나라 1000년, 2000년, 건 2000년 가까이 지난 문화이기 때문에 아마 텍스트로 해서 공부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거기 비해서 이제 사서는 그래도 공자, 맹자, 자사, 정자 해서 바로 공자로부터 시작해서 공자의 이제 제자들, 제전 제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기록을 남긴 것이기 때문에 시대가 비교적 가깝고 또 이제 공부하기도 편리하고 해서 육경의 체제로부터 이제 사서의 체제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송나라 때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사서 가운데서도 대학이라고 하는 책은 이 유학의 이 강령이라고 합니까? 유학의 어떤 뼈대, 유학의 구조, 어떤 유학의 뼈대, 구조, 그리고 규모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의 내용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삼강령 8조목, 삼강령 8조목이 유학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그 대학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의 전체 내용이 삼강령 8조목이고 어떻게 보면은 유학 사상은
또 삼강령 8조목 속에 다 들어갈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삼강령 8조목은 유학 사상의 어떤 전체적인 그 테두리 규모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수기와 치인, 유학 사상을 아마 두 기둥어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수기와 치인, 자기 수양과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제 다스리는 문제. 결국 또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4대 부의 학문인 거죠. 결국 그 유교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농공상의 사회고, 뭔가 산농공상이 어떤 신문제 사회이고, 그러한 신문제 사회에 있어서 이 사와 대부, 독서인과 정치인들이 보는 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독서인으로서는 이제 수기를 통해서 자기의 인격을 완성하고, 정치가가 되면은 자기의 수기의 바탕에서 바로 세상을 바르게 이끄는 것이 유학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은 바로 수기 치인에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삼강령 8조목은 이제 앞에서 삼강령 하면은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자기의 명덕을 밝히는 것. 이것이 이제 자기 수양의 문제고, 신민 하면 백성을 새롭게 함 또는 백성을 친애함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건 바로 이제 치인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제 명명덕, 신민이 명명덕은 수기고 신민은 치인에 속하고, 그 다음에 지어지선, 지선에 머무른다 하는 것은 바로 수기와 치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지선에 머무름에 있다 해서 삼강령이 결국 수기, 치인의 목적해서 세 가지를 삼강령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8조목은 이제 그 삼강령을 조금 확대해 놓은 겁니다. 조금 이제 확대해서 넓게 설명해 놓은 것이 이제 8조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라고 한 책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경 1장과 전 10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경 1장이 255장가에서 공자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 뒤에 나오는 이제 전 10장은 이제 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이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 1장과 전 10장의 체제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대학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나오는 그 영조대왕 영조대왕의 어제를 오늘 공부하는 걸로 아마 일단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좀 한꺼번에 끝까지 읽어도 길고 좀 끊어가지고 읽는데, 제가 한번 같이 읽는 게 좋죠. 네. 한번 좀 끊어가지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 3대 성시에, 안 하시네요. 네. 네. 예. 같이 하면 이렇게. 부 3대 성시에 설 상서 학교의 교인하니 차정 예기소운 가유숙 당유상 주유서 구규학자야라 고로 인생 8세얻은 개입 소학하고 대학엔 적 천자지 원자 중자로 이지 공경 대부 원사지 적자와 여 범민지 준수자히 급기 성동이면 개입원하니 가불중녀아. 네, 거기까지 한번 끊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부하면 무조건 이제 대저하고 이렇게 새깁니다만은, 대저로 나올 때도 많습니다만은, 그 명사 앞에 나올 때는 저 피자와 같이 많이 봅니다. 저 3대 성시, 네. 이제 어기사로 그냥 대저로도 많이 나오고, 저자로
접희자로 새길 때도 많습니다. 저 3대 성시에 3대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하언주겠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3대 성시에 상가, 서와, 학가, 교, 이게 그 당시 다 학교 이름입니다. 상이라는 이름, 서라는 이름, 학이라는 이름, 교라는 이름 다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상가, 서와, 학가, 교를 설치해서 사람들을 가르쳤으니 차정, 예기, 소운. 정자가 여기서 이제 부사입니다. 차정, 이것은 바로 이것은 바로 예기, 소운, 얘기에서 말하는 바, 가에는 숙이 있고, 그 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옛날에는 말씀 우리가 이제 그 대부의 집을 가라고 하기도 하고, 뭐 가정도 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마 그 되게 가요숙 할 때는 되게 25가의 뭐 숙이 있었다, 뭐 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 집보다는 일단 가정이라는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가에는 숙이라는 이제 학교가 있었고, 또 당의 마을에는 상이라는 학교가 있었고, 주에는 서가 있었으며 국에는 학이 있었다는 것이다. 숙상서국학 하는 것은 얘기에 나온 얘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로 인생 8세거든 고로 사람이 태어나서 8살이 되면은 개입 수학하고 모두 소학에 들어가고, 대학의 경우에는 뭐 옛날 사람들은 이제 물론 태학이라고 읽었습니다. 태학의 경우에는 천자의 원자 중자, 청자의 맏아들과 그리고 여러 아들로부터 이지 공경 대부 원사지 적자, 공경대부와 그리고 원사의 맏아들과 그리고 엔더 범민, 일반 평민들의 준수, 뛰어난 자들에 이르기까지, 지자 거기까지 걸립니다. 지자가 살고, 천자지, 원자, 중자, 대개 이런 경우는 뭐 제대로 된 문장에 이제 스스로 자자가 있어가지고 프롬 어디로부터, 천자의 원자, 중자로부터 공경대부 원사 적자와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준수한 자에 이르기까지, 급기성동, 그들이 성동, 보통 15세면 성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성동에 미치면 그들이 어린아이가 되면은 계입은 모두 들어갔으니 가불중야,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여자는 뭐 좀 의문, 감탄의 종결사라고 할 수가 있죠.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학지서에 유삼강은 하니 왈명명덕 왈신민 왈지어지선냐요 유팔조나니 왈경물 왈치지 왈성의 왈정심 왈수신 왈제가 왈지국 왈평천하야니 차서 정정하고 소리방방이라.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대학이란 책에는 삼강이 거기에 있다. 언자는 이제 종결사입니다만은 종결사면서도 조금 그 대명사적인 성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라는 책에는 거기에 삼강이 있다. 그래서 언자 속에는 아마 거기에 이런 의미가 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책에는 4가지 강령이 거기에 있다. 보통 강령, 뭐 이제 연세 드신 분은 다 압니다만 젊은 분들 강 하면 잘 모르죠. 강이 뭡니까? 거물의 별이, 거물이 우리 굵은 줄을 이제 강이라고 하죠. 이 작은 데 눈은 뭐라고 하죠? 강 하면은 강과 목이 되죠. 강과 목이 되고,
그 다음에 강령 해가지고 붙여 쓰는데 영은 또 뭐죠? 영은 바로 옷깃이죠, 옷깃. 영을 들면 옷이 쭉 따라오니까. 그래서 강이나 영을 들면 그냥 쭉 따라오니까 바로 이제 강령이라 하면은 대학 내용이, 삼강령을 들면 대학 내용이 다 따라온다는 얘기죠. 강은 이제 거물래 굵은 줄이고 밧줄이고, 영은 옷에 이제 바로 옷깃이고, 해서 강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많이 쓰는 거죠. 네. 책에는 거기에 삼강령이 있으니, 왈, 명명덕,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요 세 가지가 삼강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요 세 가지가 강령이죠. 명덕 하면은 명덕을 밝히는 것, 명덕을 밝히는 것. 신민한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 지어지선 하면 지선에 머무르는 것, 지선에 머무르는 것. 뭐 유학의 공부가 결국 기본이 요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가지고 평생을 공부해도 뭐 공부가 제대로 된 분 만나기 힘드니까 왜 그렇게 힘들까요?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힘든지요? 한번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하기는 75년에 시작해서 벌써 35년이 넘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명명덕은 바로 수신에 속하고, 신민은 치인에 속하고, 지어지선은 이제 망명덕과 신민의 이제 목적, 목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이 세 가지가 다 되면은 어떻게 보면 어떤 유학의 이상이 실현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8조는 거기엔 또 8조가 있다, 8조목이 있다. 강이 있으면 목이 있어야 하니까 거기엔 8가지 또 조목이 있다. 왈 경물, 왈 치지, 왈 성의, 왈 정심, 왈 수신, 왈 제가, 왈 치국, 왈 평천하야라. 여기 이제 8조목이죠. 그 중에서 이제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까지는 명명덕에 해당합니다.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은 바로 명명덕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명명덕은 바로 수기에 해당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수신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제가, 치국, 평천하가 신민에 해당합니다. 제가, 치국, 평천하가 신민에 해당하고, 지어지선은 바로 이 8조목에 일관되고 있는 목표가 이제 지어지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8조목이라고 하는 것은 삼강령을 펼쳐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서 정정, 차례와 질서가 아주 정정하고, 우물정자 뭐 있으면 아주 질서가 정연한 거죠. 차례와 질서가 정연하고, 조리가 방방하다, 조리가 반듯하다, 조리가 반듯하다, 질서 정연하고 아주 조리가 반듯하다. 질서 정연하고 조리가 반듯한데 왜 그렇게 또 유학의 이상은 달성할 수가 없는 건지요. 하여튼 이상과 현실이 너무나 먼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학문지도는 자양주부자 서문에 상비하니 이여멸학으로 하감가일살이요 연이나 시서여중용으로 상위표리하여 차서조리가 약시요연이언을 이 학자기유 서자서 아자아하니 가성탄제야. 네. 그 학문의 도는, 그 학문하는 방법은, 그 학문하는 길은 자양에 살던 주부자, 부자는 우리 주자, 선생님이, 자자만 써도 선생님이고 부자만 해도 선생님이고 그렇죠. 영어로 공자를 뭐라고 하죠?
컨퓨시어스는 한자로 하면은 공부자를 이제 영어로 해서 컨퓨시어스라고 하고, 유학도 이제 컨퓨시점 하고 하는 거죠. 바로 공부자에서 나온 겁니다. 이 주자, 주희 선생. 학문의 도는 자양에 사신 주자의 서문에 상비 자세히 갖추어져 있으니, 학문한 도는 뭐 주자 서문을 읽으면 다 알 수가 있으니, 이어 멸학으로 나 같은 멸학, 말학, 무학 마찬가지입니다. 나같이 어떤 무식한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입니다. 나같이 무학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서 하감가일사려 어찌 감히 가일사려 한마디 말을 더할 수 있으리요. 나같이 어떤 무식한 사람으로서 어찌 감히 한마디 말을 더하리요. 우리 영조께서 주자 앞에서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나 이 책은 중용으로 상위표리 서로 표가 되고 리가 된다. 서로 겉과 속이 된다. 어떤 게 겉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대학이 표고 중용이 리가 돼 속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대학은 좀 껍데기죠. 이제 중용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고, 이 책은 중용과 서로 표와 리, 겉과 속이 되니 사서조리가 질서와 조리가 약시요연이언을, 약시 이와 같이, 요 분명한 요자죠. 이와 같이 분명하거늘. 연자는 요게 이제 명사라든지 또는 형용사라든지 이제 연자를 붙어가지고 이제 부사라든지 형용하는 말로 이제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한문을 하시게 되면은 한문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한문에 품사가 없습니다. 품사가 없습니다. 품사는 글을 보시는 분이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거의 많이 한 얘기로 사람 인자만 6개 해놓고도 이게 콤마 찍고 마침표 찍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6인당이라고 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산속에 가니까 도사가 한 분 사시는데 현판을 걸어놨는데 뭐 6인당이 걸어놨는데 뭐 본 사람이 자기가 그래도 학문도 제법 했다고 하는데 뭐 6인당이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집에 현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입장에서 그것은 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렇게 새길 수 있는 게 한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다 토를 붙이고 이걸 수로로 만들고 주어로 만들고 하는 거는 글을 읽는 사람이 이제, 그래서 이제 한문에 물리 났다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그냥 이런 거 보고도 당황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점을 찍고 컴마를 찍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으면은 그게 물리 났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한문에는 지금 보고 있는 책도 그렇습니다만은 띄어쓰기도 없고 마침표도 없고 어디서 꺼내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한참 보다 보면 되게 여기는 이건 주어일 수밖에 없고 요거는 종결사일 수밖에 없고 해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연자 같은 것이 이제 있으면 이런 데서 보통 연하면 연만 나오면 연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명사 뒤에나 있을 때는 이게 형용 부사로 형용하는 말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군자 하면 군자인데 뒤에 연자 붙이면 군자 연 하면 군자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명료하거늘 그러나 학자들이 기유 서자서 아자, 참 기가 막힌 것 한자입니다만 서자서 아자, 서자서 사자, 아주 오늘 저녁에 여기가 한 것만 머릿속에 넣어놔도 괜찮을 겁니다. 책은 스스로 책이고 나는 스스로 나다 하는 얘기.
뭐 10번 읽고 100번 읽어도 책은 책이고 나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서로 책과 나와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분명하거늘 학자들이 기유, 뭐 기자는 이제 가벼운데 어기사인데 학자들이 그런데도 오히려 책은 스스로 책이고 나는 스스로 나라고 하니 뭐 아무리 읽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가성 탄재야 탄식을 이길 수 있겠는가? 탄식을 이길 수 있겠는가? 아마 이 대학 중용을 다 배우고 자는 뒤에 대학 중용이 여러분들의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자서 아자 하시지 마시고. 하여튼 서자서 아자. 일단 이제 이것도 6자도 귀찮아가지고 나중에 가면 서자 아자 씁니다. 그냥. 서자 아자. 책은 책이고 나는 나다 해가지고 넉자라고 그냥 합니다. 서자 아자를 면하자.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겁니다. 탄식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 다음 다시 좀 보겠습니다. 희라 명덕은 제하오 적 제하 일심하고 명명덕지공은 제하오 역 제하 일심하니 양능 실하 공부면 양능 실하 공부를 해야 돼요. 양능 실하 공부를 정약 앉아소운 순하인 여하인 자야언을 이 3대 이후로 사도 제하하고 학교 불흥하여 망능행 세소지교라 고로 건해 이강하고 이욕 교중하여 제야지 명덕을 불능자명이라. 네. 희라 감탄사입니다. 탄식하는 얘기입니다. 명덕은 어디에 있는고? 명덕은 어디에 있는고? 적 제야 일심하고 곧 내 한 마음에 있고 곧 내 한 마음에 있고. 명덕에 대한 느낌이 오시는 분 있습니까? 명덕에 대한 느낌이 있는 분 축복받은 분입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뭐 새벽이든 어느 때든 가만히 혼자 앉아가지고 뭔가 안에 뭔가 혼한 게 이렇게 느낌이 되시는 분, 엄청난 축복인 거죠. 엄청 축복입니다. 엄청나게 공부해가지고 오래 해갖고 겨우 느껴지고. 바로 그 공부 안 하고도 바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새벽으로 이렇게 혼자 일어나 앉아 있으면 뭔가 이렇게 의식의 밝음을 느낄 수 있고요. 명덕은 어디에 있는고? 곧 내 한 마음에 있고, 명덕지공, 그 명덕을 밝히는 공부는, 명덕을 밝히는 공부는 제하오, 어디에 있는고? 또한 내 한 마음에 있으니, 내 한 마음에 있으니, 양능실하 공부를 만약 실하 공부를 실제로 하자를 씁니다. 뭐 착수하다 할 때 하자를 씁니다. 놓다 이런 얘기인데 하 공부하는 것이 공부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공부하기를 실제로 능자는 이제 실제로 실제로 공부할 수 있기를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공부할 수 있기를 정 또 나왔습니다. 바로 약 안자소운 안자는 안연이죠. 우리 연못 연자 우리 공자가 가장 사랑한 제자 바로 안자가 말한 바 안연이 공부할 때 늘 한 얘기가 순하인 여하인 순임금은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왜 순임금은
뭐 농사 짓고 질그릇 굽고 하다가 통치자가 돼가지고 이제 정치를 했는데, 순임금은 이제 만대 그야말로 성인으로 추앙을 받고, 나는 왜 아직 이 모양인가 해서 안연히 공부할 때 늘 이제 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 같은 인간이 아닌가, 나도 공부하면 순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순하인 여하인 이 말 자체가 바로 어떤 공부한 사람에 있어서 자기를 독려하는 아주 최대 말입니다. 바로 안자가 말한 바, 수는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 것과 같이 해야 되거늘, 정약, 바로 그와 같이 해야 되거늘, 그러나, 그 다음에 역접, 그러나 3대 이후로 사도 제하하고, 서성의 도가 제하 아래로 떨어지고, 서성의 도가 아래로 떨어지고, 학교의 불능, 학교의 제도가 일어나지 않았어. 망능행 세소지교, 막자가 또 한번 볼 때 조금 어려운 글자에 속합니다. 근데 영어 하시는 분은 쉽습니다. 막 하면은 우리 부정사를 포함한 명사, nobody, nothing, 뭐 이런 것과 같은 글자입니다. 아무도 뭐뭐 하지 못한다. 우리는 뭐 한 글자라 이런 글자가 없는 거죠. 망능행세소, 아무도 물 뿌리고 소재하고 하는 교육을 행할 수가 없다. 어릴 때부터 이제 뭔가 세소지 교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근육과 뼈가 이미 굳게 되고, 근육과 뼈가 이미 굳고, 그리고 이익과 욕망이 교중 마음속에 막 교차해서, 이익과 욕망이 마음에 교차해서 제아지 명덕 불능자명, 제아지 명덕, 나에게 있는 밝은 덕이 불능자명이라 스스로 밝을 수가 없다. 나에게 있는 밝은 덕이 스스로 밝을 수가 없다. 뭐 요즘만이 아니라 이제 옛날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명덕이 밝기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 이제 나가 볼까요? 기불능 격치하니 우하이성의며 기불능 정심하니 우하이수신이리요 불능 격치하고 불능 성정하니 가제 국치를 기하망제하 기불능 격치하니, 이미 격치는 경물치질 줄인 거죠. 이미 경물치질을 불능할 수가 없으니, 또 어떻게 이 성의 뜻을 성실하게 하며, 기불능 정심하니, 이미 불능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할 수가 없으니 우하이 수신이려, 또 어떻게 몸을 닦으리요. 불능 격치하고 경물치질을 불능하지 못하고 불능 성정, 성의정심을 할 수 없으니 가제국치를 기야망지려. 집안이 가지런하게 되고 나라가 다스리기를 기야망지여. 그 어찌 바랄 수 있으리요.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뭐 여기 이제
8.5에 가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이 제가와 가제 보통 하면 제가 뭐 한번 하신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하면 가가 이제 명사고 제가 동사이고 하면은 제가 하면 당연히 집을 가지런하게 한다 이렇게 되겠죠. 집을 가지런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제자 타동사인데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지고 가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가지런하게 된다. 집이 가지런하게 된다. 한문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정확하게 모르면 늘 또 당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신하면은 몸을 닦는 것이고 신수 하면 몸이 닦여진다. 한문에 저렇게 위치 바꾸면 뜻이 달라지는 거 아주 재미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되게 타동사겠죠. 집을 가지런하게 한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가제하면 집이 다스려진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성의 하면 뜻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고 의성 하면은 뜻이 성실하게 된다. 뜻이 성실하게 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기하망절이요. 기하망 그것을 어찌 바랄 수 있으리요? 그것을 어찌 바랄 수 있으리요? 그렇게 되겠죠. 여 19세에 시독 대학하고 29세 입 대학야에 우강차서로되 이 자고 기행에 기역 서자 아자하니 심상육원이라. 네. 그 조선조에서 왕을 가장 오래 하신 분이 누구죠? 영조대왕이 가장 오래 하셨습니다. 52년 하셨어요. 네. 최고 오래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일단 뭐 우리 인문학 하는 분들은 오래 사셔야 합니다. 인문학 인생이 뭔지를 음미하는 분들은 오래 사셔야 해요. 또 음미하면 또 오래 살게 됩니다. 대체로. 너무 그냥 세상에 빠둑빠둑하지 않고 인생을 즐겨가면서 맛을 봐가면서 살면은 되게 오래 사는 게 정상입니다. 네. 경전에 나오는 벌써 육경에 나오는 분들 주인공들 보면 되게 100세입니다. 기본이 100세입니다. 문왕, 무왕 뭐 다 이제 100세입니다. 네. 이제 우리 그래서 100살은 뭐라고 하죠? 네, 깁니다. 자연과 인간의 약속이 100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바로 100을 의미하죠. 그냥 막 백수 하셔도 건강하게 사셔야죠. 그래서 아마 안에 또 이제 명덕이 또 빛나면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조께서 1694년에 태어나셨는데 1694년에서 1776년이니까 83살에 돌아가셨네요. 그리고 왕이 되신 게 1725년, 1725년에 되셨네요. 1725년에 되셔서 1776년에 돌아가시고 그렇습니다. 29세도 아직 그 태자로 있을 때입니다. 이제 내가 19살 때 처음으로 대학을 읽고 상당히 늦게 읽은 편입니다. 그지? 19살에 처음으로 대학을 읽고 29살 때 아마 성균관에 들어갔는데 그때 또 이 책을 강을 했다. 이 책을 또 강을 했다. 풀이를 했다. 이 자고기행 그러나 자고기행 스스로 기행 그때 행동을 고 살펴볼 때 그러나 스스로 그때 어떤 나의 행동을 돌아볼 때에 기역 서자 아자니 그때 또한 책은 책이고 나는 나였던 것 같다. 그때 또한 책은 스스로 책이고 나는 나였던 것 같다. 내가 뭐 책을 통해서 크게 어떤 인격적 변화라든지 학문의 변화를 이루지 못한 것 같다.
그 심상육언이라. 그래서 마음이 항상 부끄러울 육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다. 마음이 항상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다. 네, 거의 뭐 19살에 읽고 20살, 9살 또 읽고 그래서도 서자아자했다. 근데 지금 또 읽고 63살에 이제 또 읽는 얘기를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63 시학 명륜당야에 선독 서문하고 익령 시독관급 유생으로 차제이 강하니 길은 즉 갑자야라. 요 주부자 작 서문지일로 우연상부라. 일수상부나 공효유막하니 우절면연이라.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63살 때 1756년이 됩니다. 19세 때는 1712년, 29때는 1722년, 1756년. 63살에 그 명륜당에서 공부하는 것을 시찰할 때에, 이때 이제 왕으로서 이제 시학을 간 거죠. 63살에 명륜당에서 학문하는 것을 시찰을 할 때 선독 서문하고 먼저 서문을 읽게 하고, 아마 여기는 아마 왕이 읽었다기보다 아마 먼저 서문을 읽게 하고, 잉자도 이제 조금 새길 좀 어렵습니다. 잉자는 그냥 이어서란 얘기니까 이어서 뭐 그리고 뭐 이 정도 얘기입니다. 하고 이어서 시간관과 유생. 우리가 그 대학에서 경연을 할 때 이제 시강하는 관리가 있죠. 시간관과 유생으로 하여금 차제의 강, 차례대로 또 강을 하게 하니, 차례대로 해석을 하게 하니, 길은 즉 갑자이라. 그날이 곧 갑자일이었다. 그날이 곧 갑자일이었다. 여 주부자 작 서문지 일. 주자께서 서문을 작 지으신 날 여자, 과, 뭐뭐와 여자는 주부자께서, 주자 선생님께서 서문을 지으신 날과 우연히 서로 부합했다. 서로 딱 맞았다. 우연히도 서로 딱 맞았다. 뒤에 주자 서문에 보면은 주자가 서문을 지은 날짜가 순희기유 2월 갑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주자 서문 뒤에 보면 순희기유 2월 갑자 되어 있는데 그게 1189년입니다. 1189년. 그건 뭐 벌써하면 또 주자하고 이제 영조하고도 그건 뭐 6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이렇게 뭐 보면 뭐 주자 하면 그렇게 오래된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까마득한 옛날 분입니다. 1130년에 태어나셔서 1200년에 돌아갔으니까 벌써 하면 1100년이면 뭐 한 900년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네. 주자께서 서문을 지신 날과 우연히도 서로 맞았다. 일수상부. 날짜는 비록 서로 같지만 공효유막하니 공부의 효과는 아득히 면이, 공부의 효과는 아득히 뭐니. 주자께서는 만세서성은 아닌가요? 한 천년 같죠. 주자의 학문에 12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적어도 20세기 초까지는 뭐 주자학이 동아시아를 완전히 이제 그 풍미했던 거죠. 그치면 한 1200년부터 쳐도 1900년까 한 700년 뭐 주자학이 동아시아를 하여튼 지배했던 거죠. 아마 영조가 이제 위대한 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 되면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제 많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효는 아득히 머니
우절묘년이라 더욱 절실하게 묘년 부끄럽도다. 연자 마찬가지 용법입니다. 더욱 절실하게 부끄럽도다.